안녕하십니까. 쏘콩TV입니다. 전기기사 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과목별로 기출문제 통한 예상 적중 문제를 정리하여 알기 쉽게 스피드 있게 쏙쏙 알려드립니다. 종전 종이 시험과는 달리 컴퓨터 CBT 시험에 꼭 맞는 출제 경향을 먼저 파악하고 공학용 계산기 사용보다는 전체 흐름을 먼저 파악하도록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을 암기 과목으로서 정리한다면 합격 계획을 쉽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쏘콩TV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상 송칙 1번입니다. 리플 프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시료값이 몇 프로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하는가? 답은 10%입니다. 2번입니다. 관등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합니다. 3번입니다.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관등회로입니다. 4번입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상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은 급전소입니다. 전선 1번입니다. 전선의 식별에 따른 색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갈색, 2번 흑색, 3번 회색은 맞습니다. 근데 적색은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저하 케이블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0.61K의 연피 케이블 맞습니다. 2번 클로로플랜 외장 케이블 맞습니다. 3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맞습니다. 근데 콤바인 덕트 케이블은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선의 식별이 맞지 않는 것은 L1은 갈색 맞습니다. L2는 검정색 맞습니다. L3는 회색 맞습니다. 여기서 N 녹색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고도체의 식별 가능한 색상은 무엇이냐? 녹색과 노란색입니다. 5번입니다. 저압 전련전선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450, 750V 비닐 전련전선 맞습니다. 450, 750V 저독성 난연 각유 폴리올레핀 전련전선 맞습니다. 3번 450, 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련전선 맞습니다. 근데 450, 750V 무기물 전련전선은 아닙니다. 6번입니다. 저압 케이블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0.61K의 연피 케이블은 맞습니다. 2번 300, 500V 연질 비닐 시스 케이블 맞습니다. 3번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맞습니다. 그런데 0.61K의 알루미늄 연피 케이블은 답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고압 케이블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연피 케이블 맞습니다. 2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맞습니다. 3번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외장 케이블 맞습니다. 그런데 중심선 전력 케이블은 답이 아닙니다. 전압의 종류 1번입니다.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류로 저압인 것은 무엇이냐? 1kV 이하를 말합니다. 2번입니다. 전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 3종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고압은 저압을 넘고 7kV 이하이다. 맞습니다. 3번 특고압은 7kV를 넘는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압은 직류로 1kV 이하, 교류는 1.5kV 이하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전압의 종류를 구분할 때 직류에서의 고압의 범위는 답은 1.5kV를 넘고 7kV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4번입니다. 교류에서 고압의 범위는 답은 1kV를 넘고 7kV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5번입니다. 흑고압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7kV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선의 접속 1번입니다. 고공전선의 접속 시 장력이 걸리는 개수에서의 접속은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답은 20%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전선의 접속법을 열거한 것 중에서 맞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번 접속부분은 전련전선의 전련물과 동등 이상의 전련 효력이 있도록 충분히 피복한다. 2번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3번 알루미늄 도체의 전선과 동 도체의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전선의 세기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말은 맞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맞습니다. 3번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 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로 접속할 것. 맞습니다. 여기서 교류 회로에서 병렬로 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류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이것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동선과 알루미늄은 얼마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동선은 50mm 제곱, 알루미늄은 70mm 제곱입니다. 전로의 전련 저항 1번입니다. 흡별 저압 전로에서 전련 저항의 기준값은 얼마인가? 답은 1메가옴입니다. 2번입니다. 흡별 저압 전로에서 전련 저항 기준값은 얼마인가? 답은 0.5메가옴입니다. 3번입니다. 전련 저항 측정 시 SELV, PLV, DC250V 시험 전압에서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0.5메가옴입니다. 4번입니다. 저압의 전선로 중에서 전련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전련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몇 분의 1 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2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용전압 380V의 삼성 삼선식 전선로. 이거는 최대 공급 전류 500A의 일선과 대지간에 필요한 전련 저항이 최소값은 얼마냐? 답은 1525ohm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0V, 최대 공급 전류가 50A인 단상 이선식 가공 전선로에서 이선을 합한 것과 대지간의 전련장은 얼마인가? 답은 4400ohm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1차 전압 22.9kV, 2차 전압 100V로서 용량 15kV의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저압 전선로의 허용 누설 전류의 최대값은 몇 mA가 되는가? 답은 75mA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6600 100V 10kV의 주상 변압기의 저압 전선로의 누설 전류는 최대 몇 mA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50mA입니다. 9번입니다. 전지로부터 전련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경우 전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답은 전기로입니다. 10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전련 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몇 mA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가? 답은 1mA입니다. 11번입니다. 전로의 전련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전련하여야 하는 것은 답은 저압 가공 전선로에 보도쳐야 되겠습니다. 전련 내력 시험. 1번입니다.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련 내력 시험을 하는 경우에 시험 전압을 연속 얼마 동안 가는가? 답은 10분이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용 최대 전압이 1차 22,000V, 2차 6,600V의 건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의 특고압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답은 27,500V입니다. 3번입니다. 전압이 22,900V의 중성선에 다중 접지하는 전선로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답은 0.92배입니다. 4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삼상 4선식 중성선 다중 접지식 전로와 배지 사이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답은 21,068V입니다. 5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를 넘고 25kV 이하인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전로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가 되는가? 답은 0.92배입니다. 6번입니다.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 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인 변압기는 몇 V의 전련 내력 시험의 전압에 견뎌야 하는가? 답은 6440V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건선으로 중성점 다중 접지하는 전로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가 되는가? 답은 0.92배입니다. 8번입니다. 주상 변압기 전로의 전련 내력을 시험할 때 최대 사용 전압의 23,000V인 건선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의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답은 21,160V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으로 최대 사용 전압이 16만 1000V의 변압기 건선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11만 5,920V가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5만 4000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몇 V인가? 답은 11만 880V가 정답입니다. 11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7만 V를 넘는 건선 성형결선으로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변압기 전로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전압인가? 답은 0.64입니다. 12번입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성형결선으로 된 변압기의 최대 사용 전압이 34만 5,000V라면 이 변압기의 내압 시험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답은 22만 800V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회전 변류기는 제외하고 전련 내력 시험 시에 시험 전압은 어느 곳에 가하면 되는가? 답은 건선과 대지입니다. 14번입니다. 삼상 220V 유도 전동기의 건선과 대지 사이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과 견뎌야 할 최소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500V이며 견디는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440V인 전동기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660V입니다. 16번입니다. 3300V용 고압 유도 전동기의 전련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를 10분간 가하는가? 답은 1.5배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 6600V의 삼상 유도 전동기의 건선과 대지 사이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얼마인가? 1900V입니다. 18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인 회전기의 전련 내력 시험은 몇 V의 시험 전압을 건선과 대지 간에 가하여 10분간 견뎌야 하는가? 답은 1500V입니다. 19번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000V를 넘는 회전기의 전련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의 전압에서 10분간 견뎌야 한다. 답은 1.25배입니다. 20번입니다.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련 내력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직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전압에 연속적으로 10분간 가하여 전련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뎌내야 한다. 답은 A는 1.5, B는 10분입니다. 접지공사 1번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1번 보호장치에 확실한 동작을 확보한다.
2번 이상전압을 억제, 그리고 3번 대지 전압의 저하를 방지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부하 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을 전략한다. 이 말은 답이 아닙니다. 2번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대지 전압의 저하를 방지하고 2번 이상 전압을 억제하며 3번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손실 전력의 감소는 답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 공사를 하는 이유로 맞는 것은 1번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것이고 2번 이상 전압을 억제하는 것이고 3번 대지 전압의 저하를 방지합니다. 단 기계기구에 소용하는 답이 아닙니다. 4번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맞는 것으로 1번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고 2번 이상 전압을 억제하며 3번 대지 전압을 저하를 막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상시 부하 전류의 일부를 대지로 흐르게 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한다 말은 답이 아닙니다. 5번입니다. 전로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1번 고전압 침입을 예방하며 2번 이상시 전이 상승을 억제하며 3번 보호 개전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이 아닌 것은 부하 전류의 경감으로 전선을 전략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따른 분류가 맞는 것은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단독 접지, 2번 공통 접지, 3번 통합 접지가 맞고요. 개통 접지는 답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분으로 일단 먼저 맞는 것은 1번 개통 접지, 2번 비례 시스템 접지, 3번 보호 접지는 맞습니다. 근데 단독 접지는 답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단독 접지, 2번 공통 접지, 3번 통합 접지는 맞습니다. 근데 비례 시스템 접지는 답이 아닙니다. 전이 본딩 도체. 9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접지극, 2번 접지 도체, 3번 보호 도체는 맞습니다. 근데 개통 도체는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에 주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연결해야 할 도체로 먼저 맞는 것은 1번 병전이 본딩적 도체, 2번 접지 도체, 3번 기능성 접지 도체는 맞습니다. 근데 접지극은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접지 시스템의 구성에서 접지극은 무엇을 사용하여 주접지 단자에 연결하여야 하는가? 답은 접지 도체입니다. 4번입니다. 접지 도체 구리선입니다. 비례 시스템에 접속된 경우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16mm 제곱입니다. 5번입니다. 통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 제외함에 특고압,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 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도체를 다심 캡타리어 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 금속체를 사용할 경우 접지 도체의 단면적은 얼마나 어떻게 되는가? 답은 10스퀘어, mm 스퀘어입니다. 6번입니다. 접지 도체로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 큰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6mm 스퀘어입니다. 7번입니다. 접지 도체에 비례 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 도체로 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16mm 스퀘어입니다. 8번입니다. 고압 전기 설비용 접지 도체는 얼마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는가? 답은 6mm 스퀘어 제곱입니다. 9번입니다. 상도체 및 보호도체의 재질이 구리일 경우에 상도체의 단면적이 10mm 스퀘어일 때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10mm 스퀘어입니다. 10번입니다. 상도체 및 보호도체의 재질이 구리일 경우에 상도체의 단면적이 16mm 스퀘어일 때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몇 mm 스퀘어인가? 답은 16mm 스퀘어입니다. 11번입니다.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답은 고정된 전련도체 또는 나도체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상도체의 단면적이 16mm 스퀘어인 경우 보호도체와 상도체의 재질이 같을 때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몇 얼마인가? 16mm 스퀘어입니다. 13번입니다. 보호도체 시설 시 주의사항부터 보겠습니다. 보호도체를 접속하는 나사는 다른 목적으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보호도체에는 개폐 장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기기 장비의 노출 도전부는 다른 기기를 보호도체 부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접속부는 납땜하여야 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를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를 때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단면적은 몇 mm 스퀘어 이상의 알루미늄 선으로 보강하여야 하는가? 답은 16mm 스퀘어입니다. 15번입니다. 보호도체와 중성선의 겸용선은 답은 PEN입니다. 16번입니다. 장철 도체의 경우 주접지 단자에 접촉하기 위한 보호 등 전이 본딩 도체는 몇 mm 스퀘어인가? 답은 50mm 스퀘어입니다. 17번입니다. 전기설비의 접지 계통과 건축물의 비례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으로 통합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 낙뢰 등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뭐냐? 답은 서지 보호장치입니다. 18번입니다. 보호 등 전이 본딩 도체로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 단면적은 몇 mm 스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16mm 스퀘어 이상입니다. 19번입니다.
보조, 보호 등 전이 본딩 도체가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본딩 도체로 사용한 구리선의 단면적은 몇 mm 스퀘어 이상인가? 답은 4mm 스퀘어 이상입니다. 20번입니다. 전련선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전기설비 상호 간의 간격이 몇 미터 이내인 경우인가? 답은 2.5m 되겠습니다. 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 1번입니다. 수레부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돌침, 그 다음에 수평도체, 메시도체가 해당됩니다. 근데 보호도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비례 시스템에서 가연성의 벽과 이격 가능할 경우 인하도선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답은 0.1m입니다. 3번입니다. 외부 비례 시스템 접지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수평 접지극, 수직 접지극, 한상도체 접지극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도체 접지극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외부 비례 시스템의 접지극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맞는 것은 1번 지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met을 하여한다. 2번 대지 저항이 높거나 전자통신 시스템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해야 한다. 3번 접지극의 재료는 대지의 환경 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은 A형 접지극이어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처리장에 설치하는 비례 시스템은 어느 등급 이상을 적용하는가? 답은 2등급입니다. 6번입니다. 외부 비례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은 수레부 시스템, 인하도선 시스템, 접지극 시스템은 맞습니다. 근데 보호 시스템은 답이 아닙니다. 7번입니다. 건축물 비례 시스템에 있어서 수레부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는 맞습니다. 근데 가공 비례선은 답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수레부 시스템의 배치 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맞는 것은 1번 메시법, 2번 보호각법, 3번 회전구체법은 맞습니다. 근데 한방도체법은 아닙니다. 9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구조물의 층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수레부 시스템은 세상으로부터 몇 프로 이상 부분에 반하고 있는가? 답은 20%입니다. 10번입니다. 건축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는 비례 시스템인 경우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비례 시스템 등 2등급에서 몇 미터 이상인가? 이거는 10m입니다. 11번입니다. 접지를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시설하는 경우에 메시 접지망을 몇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답은 5m입니다. 도관, 철골 등의 접지극 사용 1번입니다. 23kV 특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한 주상변압기의 2차측 접지선의 굵기는 최대 몇 mm 스퀘어인가? 답은 6.0mm 스퀘어입니다. 2번입니다.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가 7A일 때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약 몇 옴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21옴이겠습니다. 3번입니다.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가 60A라고 할 때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최대 몇 옴인가? 답은 2.5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가 4A일 때 일반적인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은 약 몇 옴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37.5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값을 I분의 150옴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I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 전로의 일선 지락 전류의 암페어 수를 말합니다. 6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지하 몇 미터 깊이로 met을 하여야 하는가? 답은 0.75m입니다. 7번입니다.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의 시설 또는 접지선은 어느 부분에 대하여 승수리간 또는 이에 동등 이상의 전련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를 뜯게 되어 있는가? 답은 지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입니다. 8번입니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접지공사의 지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접지선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접지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 답은 합성수리관입니다. 9번입니다. 스승이 매설되어 있으며 대지와의 전기 저항값은 몇 옴 이하의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 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3m입니다. 3m 이하. 3옴입니다. 옴. 10번입니다. 이 접지식 고압전로에接속되는 변압기의 외암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철골의 대지 전기 저항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2옴입니다. 11번입니다. 지중해 매설된 금속재 수도관은 각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번 안지름이 75mm 이상이고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인 것은 가능합니다. 2번 안지름이 75mm 이상이고 전기저항값이 2옴 이하인 것은 가능합니다. 3번 안지름 75mm에서 분기한 안지름 30mm의 수도관의 길이가 5m 이내이고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인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안지름 75mm에서 분기한 안지름 50mm의 수도관의 길이가 6m 이하 이내이고 전기저항값이 3옴 이하인 것은 안됩니다. 틀렸습니다. 손톱 방지시설 5번입니다.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어떤 것을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방전 장치입니다. 2번입니다. 변압기에 의해 특고압 전로에 결합하는 고압 전로에 설치하는 방전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피레기를 어느 곳에 시설하는 경우인가? 답은 고압 전로의 모선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접지공사 시에 가공 접지선을 써서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몇 메다까지 떼어놓을 수 있는가? 답은 200m입니다. 4번입니다. 고압과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 측의 중성점에서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시설 장소마다 하여야 하나 부득이하여 가공 공동 지선을 설치하여 공동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지름 몇 메다 이내의 지역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400m입니다. 5번입니다. 가공 공동지선에 의한 접지공사에 있어서 가공 공동지선과 대지 간의 합성 전기저항은 지름 몇 메다 지역마다 규정값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답은 1000m입니다. 6번입니다. 접지공사를 가공 공동지선으로 하여 4개소에서 접지하고 1선 지압 전류는 5A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각 접지선을 가공 공동지선으로 분리하였을 때 각 접지선과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은 몇 ohm이어야 하는가? 답은 300ohm입니다. 7번입니다.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부착한 변압기의 저압 측 전선을 5개에 시설하는 경우에 먼저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저압 전선은 1구 내에만 시설할 것 맞습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맞습니다. 3번입니다. 저압 가공 전선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맞습니다. 여기서 저압 전선의 구 외의 연장 범위는 200m 이하일 것 이 말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특고압 전로와 비접지식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 건선과 저압 건선 간에 혼촉 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답은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접지공사의 생략 1번입니다.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맞습니다. 철대 또는 외암의 주위에 적당한 전련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네, 맞습니다. 외암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 합성소지 기타에 전련무로 피복한 것일 경우에는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전압이 직류 600V인 기계기구에 습기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2번입니다.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 외암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전 차단기의 전격이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답은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이며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을 말합니다. 저압 전기 설비 1번입니다. 저압 전로의 보호도체 및 중성선의 접속 방식에 따른 계통 접지에 해당하는 것은 DN계통, TT계통, IT계통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NT계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입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호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감전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가도 전압에 대한 보호는 맞습니다. 고조파에 대한 보호는 안됩니다. 3번입니다.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SELV, PELV를 적용한 특별저압에 의한 보호, 또 전압의 교류, 직류 전압의 한도는 교류는 50V이며 직류는 120V가 되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 공사 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합성수지관 공사의 시공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한면적이 6.0mm 스퀘어 경동선은 사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성수지관 공사 시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다 이하여야 한가? 답은 1.5m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수지관 공사 시에 관 상호관과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2배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시에 관 상호관 및 박스와의 접속은 관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2배입니다. 5번입니다. 자봉내 배선에서 합성수지 관에 넣을 수 있는 단선의 최대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10mm 스퀘어입니다. 6번입니다. 일반 주택의 자봉내 배선을 점검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시공되었다. 잘못 시공된 것은 욕실에 전등으로 방습 형광등이 시설되어 있다. 맞습니다. 2번 단상 3선식 인입 개폐기에 중성선에 동판이 접속되어 있다. 맞습니다. 3번 금속관 공사로 시공하였고 450, 750V의 비닐 전련 전선이 사용되어 있었다. 맞습니다. 여기서 합성수진관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0m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금속관 공사 1번입니다. 금속관 공사에 의해 저압 옥내 배선 시에 콘크리트 매설을 하는 경우에 관의 최소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1.2mm입니다. 2번입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전련 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 관의 당구에서 전선 피복이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1번입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시설 방법으로 먼저 옳은 것은 합성수지 몰드 안에 전선의 접촉점을 두기 위하여 합성수지재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였다. 맞습니다. 케이블 덕팅 시스템 1번입니다.
피가 많고 노출된 장소에서 440V 옥내 배선을 할 때 채용할 수 없는 공사 종류는 어느 것인가? 답은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제어 회로용 전련 전선을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자 한다. 전련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총 면적은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는가? 답은 50%입니다. 3번입니다. 금속 덕트 공사의 적당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덕트 내부에는 돌기가 없을 것. 2번 덕트 재료에 아이언 도금할 것. 3번 분기점 이외의 전선은 접속하지 말 것. 여기서 덕트의 종단부에 개방시킬 것. 이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다 전선을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은 답은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애자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전기로용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3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먼저 사용되는 곳을 보겠습니다. 1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전선 가능합니다. 2번 이동 기중기에 사용하는 접촉 전선 가능합니다. 3번 전개된 곳에 애자 공사에 의한 전기로용 전선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전선은 불가능합니다. 6번입니다. 또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선의 굵기가 최대 몇 mm 제곱 이하의 경우인가? 답은 10mm 스퀘어 이하입니다. 애자 공사 1번입니다. 사용전압이 220V인 경우 애자 공사에서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mm 이상인가? 25mm입니다. 2번입니다. 사용전압이 380V인 옥내 배선을 애자 공사로 시설할 때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 이격거리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5mm입니다. 3번입니다.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애자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전선과 조영제의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25mm입니다. 4번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에서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는 답은 애자 공사입니다.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공사는 셀룰라 덕트 공사 가능합니다. 금속관 공사 가능합니다. 케이블 공사도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480V인 옥내 저압 전련 전선을 애자 공사에 의하여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약 몇 메다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0.06m 이상입니다. 6번입니다. 애자 공사에 의한 440V의 옥내 배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45mm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440V 애자 공사의 전선과 조영제와의 최소 이격거리는 몇 mm 이상인가? 답은 45mm 이상입니다. 파워 트랙 시스템 1번입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덕트의 지점 간의 거리는 약 몇 메다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m입니다. 2번입니다. 수상 전선로 1번입니다. 농업용 220V 가공 전선로의 전선으로 지름 2mm의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전선로의 지지물의 경과는 몇 메다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m입니다. 2번입니다. 농업용 저압 가공 전선로의 최대 경과는 몇 메다인가? 답은 30m입니다. 3번입니다. 공직공장의 구내도로에 220V의 조명 등용 저압 가공 전선로를 시설하고자 한다. 전선로의 최대 경과는 몇 메다 이하인가? 답은 30m입니다. 4번입니다. 저압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인장 강도 200.30kN 이상의 것을 또는 지름이 몇 메다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을 해야 하는가? 답은 2.6mm 이상입니다. 5번입니다. 옥상 전선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인장 강도 2.3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2번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하여 식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맞습니다. 3번 고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이 가공 전선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에 접근하는 경우 0.6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특고압의 인입선 옥상 부분을 제외한 특고압 옥상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수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 알맞은 것은 가공 전선로의 전선과 접촉하는 경우에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는 경우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수면상 5m 이상의 높이로 지지물에 견고하게 붙인다가 맞습니다. 인입선 1번입니다. 가공 인입선의 수용장소에 조형물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인입선입니다. 2번입니다. 한 수용장소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연접 인입선입니다. 3번입니다. 저압 인입선의 시설에서 도로 횡단 시 지표상 높이는 몇 메다여야 하는가?
답은 5m입니다. 4번입니다. 고압가공 인입선은 그 아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선의 지표상 높이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가? 답은 3.5m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입니다.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번 인입선에 붕괴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는다. 혹 4.5m의 도로를 횡단하였다. 3번 옥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했다. 맞습니다. 근데 경관이 20m인 곳에 직경 2.0mm DV 전선을 사용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이 횡단할 수 있는 최대의 도로폭은 얼마인가? 답은 5m입니다. 7번입니다.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다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100m입니다. 지중 전선로 8번입니다. 지중 관로에 관한 정의로 옳은 것은 답은 지중 전선로, 지중 약전선 전선로, 지중 광섬유 케이블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또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지중 전선로의 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강심 알루미늄선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중 전선로의 시설 방식으로 맞는 것 체계는 직접 매립식과 관로식과 암거식이 있습니다. 근데 압착식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이게 맞습니다. 5번입니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 깊이는 최소 몇 메다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 답은 0.6m입니다. 6번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매설 깊이를 몇 메다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1.0m입니다. 7번입니다.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할 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장소에 지중 전선을 경고한 트라프 기타 방어물을 흡지 않고도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답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가스 탱크를 시험하고자 할 때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의 유압을 몇 분간 가해야 하는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유압을 10분간 가해야 한다. 10번입니다.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으로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2.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뚜껑은 시설자 이외에 자가 열 수 없도록 할 것. 맞습니다. 근데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장치를 하도록 할 것. 이 말은 틀렸습니다. 10번입니다. 지중 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얼마 이상일 때 1.0m 이상일 때 가스를 발산시키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답은 1.0m 삼성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A 위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지중 전선로는 기술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가로 또는 가로에 대하여 누설 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대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도록 기술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답은 누설 전류와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극고압 지중 전선과 고압 지중 전선이 서로 교차할 때 최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0.3m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특고압 지중 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이 접근하여 교차하는 경우에 견고한 내화성의 내격벽을 시설하였다면 두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메다 이하로 볼 수 있는가? 답은 0.6m입니다. 14번입니다. 특고압 지중 전선이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 이격거리는 몇 메다인가? 답은 1m입니다. 15번입니다. 고압 지중 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격거리는 몇 메다 이하인가? 답은 0.3m입니다. 터널 내 전선로 1번입니다. 터널 내 고압 전선로의 시설에서 경동선이 최소 굵기는 몇 mm인가? 또한 4.0mm입니다. 2번입니다. 터널 내에 3300V의 전선로를 케이블 공사 방법으로 하였다. 지지점 간의 간격은 몇 메다 이하인가? 답은 2m 이하입니다. 3번입니다. 사람이 당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교류 220V의 배선을 해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은 노면상 몇 메다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2.5m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터널 등에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0V인 전구선의 단면적은 몇 mm 스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0.75mm 스퀘어 이상입니다.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1번입니다. 해결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V입니다. 2번입니다. 사무실 건물의 조명 설비에 사용되는 백열 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V입니다. 3번입니다.
국내 저압 배선용 전선의 굵기는 변동선을 사용할 때 원칙적으로 몇 메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답은 2.5mm 스퀘어입니다. 4번입니다. 국내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분 공장의 전선입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1번 전기로용 전선, 2번 이동 이중기용 접촉 전선, 3번 전선 피복 전력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나전선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애자 전선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번 이동 기중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전선, 3번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데 합성 수지 몰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나전선이 안됩니다. 6번입니다. 일반 주택 또는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에 조명용 백열 전등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로 소동되는 것을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호텔 및 여관, 각 객실의 입구 등에 조명용 백열 전등을 시설할 때 몇 분 이내에 소동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전구선으로 0.61kV의 EP 고무 전련 클로로플랜 캡타이어 타입을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 단면적이 몇 mm 스퀘어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0.75mm 스퀘어입니다. 9번입니다. 자도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등은 그 효율이 몇 루멘/와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답은 70 루멘/와트입니다. 국내 배선 보호장치 1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고하는 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단상 전동기인 경우에 전원축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이면 16암페어 이하이면 이 가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답은 16암페어입니다. 2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가부하 보호장치를 시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1.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소손할 수 있는 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맞습니다. 2.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전원척 전로에 시설하는 배선용 차단기 전격 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 맞습니다. 3. 전동기가 단상의 것으로 전원척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가 전격 전류의 16A 이하인 경우 맞습니다. 여기서 전격 출력이 0.75kW인 전동기는 답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전원척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하의 것이면 20A 이하의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의 가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답은 20A입니다. 4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전동기가 과전류로부터 소손될 우려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고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 이하인 전동기에는 이와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가? 0.2kW가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저압 옥내 간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굵기를 결정하는가? 답은 허용 전류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가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로 적당한 것은 답은 분기점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 사용 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의 길이가 몇 메다 이하인 곳에 가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0m입니다. 8번입니다. 백열전등, 형광등, 전기기계 기구를 합하여 사용하는 회로는 몇 암페어마다 분기하여야 하는가? 답은 16암페어입니다. 추장소의 저압 옥내 배선 1번입니다.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이동 전선으로 목욕탕에 시설하여 사용되는 것은 답은 고무코드입니다. 2번입니다. 폭연선 분진 또는 하양류 및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은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금속관 공사입니다. 3번입니다.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는 공사는 여기서 적합한 공사부터 보겠습니다. 1번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가요 전선관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공할 수 있는 저압 옥내 배선은 뭐냐?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흥행장의 저압 전기 설비 공사로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여야 한가? 400V 이하여야 합니다. 6번입니다. 하양류 저장소에 전기 설비를 공급하는 전로에 있어서 먼저 맞는 것은 1.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하양류 저장소 밖에 둔다. 맞습니다. 2. 과전류 차단기에서 저장소 인입구까지의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3번 비계기구는 전폐형으로 시설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용 개폐기 및 가전류 차단기는 하양류 저장소 밖에 둔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7번입니다. 석유를 저장하는 장소에 전등 배가 배선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 금속관 공사, 경질 비닐관 공사는 가능합니다. 근데 애자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8번입니다.
쇼윈도우 또는 쇼케이스 안에 저압 배선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 버위의 최대값은 얼마이냐? 답은 400V입니다. 9번입니다. 진열장 안에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봉 내 배선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하나요 시설할 수 있는 전선은 뭐냐? 답은 단면적이 0.75mm²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쇼윈도우 안에 저압 배선 공사로서 먼저 맞는 것은 1. 건조한 상태에서 시설할 것. 2. 전선은 단면적이 0.75mm²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3. 전선은 건조한 목재, 콘크리트, 석재 등의 조형제의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맞습니다. 근데 코드선이 지점 간의 간격은 2m로 할 것. 이 말은 답이 아닙니다. 11번입니다. 사용전압 400V 이하의 쇼윈도우 내의 배선에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 전선의 최소 단면적은 몇 mm 이하인가? 그것은 단면적은 0.75mm²입니다. 12번입니다.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 한도는 몇 데시벨인가? 답은 마이너스 3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국내 등의 시설 1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1kV 이하인 방정관 등을 전개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외암을 가연성인 조형제로부터 몇 메다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0.01m 이상 이격시켜야 합니다. 2번입니다. 국내의 네온 방전 등 공사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공사에 의할 것. 3번입니다. 국내에 시설하는 관등 회로의 사용 전압이 1kV를 넘는 방정관에 네온 방정관을 사용하고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1.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0.06m 이상일 것. 3.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선은 조형제의 앞면 또는 위쪽 면에 붙일 것. 이 말은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네온 관등 회로의 배선 공사에서 맞는 것은 1. 관등 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전개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시설할 것. 맞습니다. 2. 관등 회로의 배선은 애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맞습니다. 3. 전선은 조형제의 측면 또는 하면에 붙일 것. 맞습니다. 근데 전선 상호의 간격은 6m 이상이고 유리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0.5m 이하일 것. 이 말은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옥의 백열 전등의 인하선으로 지표상의 높이 몇 메다 부분의 전선의 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 및 동등 이상의 쉐기 및 굵기의 전련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2.5mm입니다. 6번입니다. 옥의 백열 전등의 인하선으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에 사용하는 전련전선의 최소 굵기는 얼마인가? 답은 2.5mm 제곱입니다. 흡수시설 1번입니다. 전기 울타리용 전기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250V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목장에서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은 인장 강도의 몇 kN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답은 1.38kN입니다. 3번입니다. 목장에서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으로 경동선을 사용할 경우 그 최소 굵기는 지름의 몇 mm인가? 답은 2mm입니다. 4번입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V입니다. 5번입니다. 목장에서 가축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울타리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였다.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 전선과 수목 간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유지시켰다. 맞습니다. 2. 전원전압을 250V로 했다. 맞습니다. 3.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과 이격거리는 25mm 이상으로 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전선은 지름 1.6mm의 경동선을 사용하였다. 이 말은 답이 아닙니다. 6번입니다.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일 것. 7번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1.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한 곳에 시설할 것. 맞습니다. 2번 전선은 인장 강도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할 것. 맞습니다. 3번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일 것. 이건 맞습니다. 근데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압은 600V 이하일 것. 이 말은 답이 아닙니다. 8번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규정 중 맞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을 하였다. 맞습니다. 전선은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쉐기 및 굵기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미만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여기서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9번입니다. 유원지에 시설된 유용 전차의 공급 전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인가? 답은 40V 이하입니다. 10번입니다. 발열선을 도로 주차장 또는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V 이하입니다. 11번입니다. 전기 원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씨를 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80도씨입니다. 12번입니다. 전기 욕기의 전극과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압의 최대 한도는 몇 볼트인가? 답은 10볼트입니다. 13번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련 변압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입니다. 전련 변압기 2차측 전류의 사용전압은 150V 이하여야 한다. 2번 전련 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측 건선과 2차측 건선 사이에 금속재 혼축 방지판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전련 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걸 보겠습니다. 전련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며 그 저항값은 5옴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14번입니다. 수중 조명 등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를 넘으면 30볼트를 넘으면 유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합니다. 30볼트입니다. 15번입니다. 전기 부식 방지 시설을 할 때 전기 부식 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P 방식체까지의 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직류 60볼트 이하입니다. 16번입니다. 전차 격폐기의 조작 회로로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것으로 60볼트 이하인 것으로 대지 전압이 300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와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벨로기로 결합하는 것을 소세력 회로라고 합니다. 답은 60볼트입니다. 17번입니다. 전자 격폐기의 조작 회로, 벨, 경보기 등의 전로 전압은 최대 몇 볼트인가? 답은 60볼트입니다. 18번입니다. 전자 격폐기의 조작 회로, 벨, 경보기 등의 전로로서 60볼트 이하의 소세력 회로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대지 전압의 최대 크기는 얼마인가? 300볼트입니다. 19번입니다. 출퇴근 표시 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의 몇 볼트 이하인 전련 변압기여야 하는가? 답은 60볼트입니다. 20번입니다. 가변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의 용접 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볼트입니다. 21번입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용용 전기 아크 용접기용 전련 변압기의 1차측 대지 전압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답은 300볼트입니다. 전기기사 단기 필기 합격 시리즈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복해서 숙지해 주시길 바라며 CBT 시험에 걸맞는 알찬 스터디가 될 것이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른 과목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